23번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 문제예요. 자, natural disasters. 자, 자연재해. 그리고 aging, 노화. 이것은 두 개의 문제로서 사회가 have been dealing it. 해결해 오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인간 역사 내내. 그죠? 요 내추럴 디제스터랑 에이징을 등장시킵니다. 자, government, 정부는 must respond to both. 둘 다에 대응해야 됩니다. 즉, 내추럴 디제스터와 에이징 둘 다에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다이내믹스, 그 내추럴 디제스터와 에이징의 변화는 entirely different, 완전 달라요. And this, 그리고 그것은 has profound consequences, 어, 굉장히 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For the nature of the response, 그 반응의 본질 자체예요. 이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에요. 요 자연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 반응의 본질 자체에 굉장히 심오한 결과를 냅니다라고 했는데요. 심오한 결과를 낸다는 건 뭐 이제 얘의 이제 변화 양상이 내추럴 디제스터와 에이징의 변화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그에 대한 반응의 본질 또한 매우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저의를 알 수 있죠. 속뜻은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simply by plotting the aging slope. aging slope라는 거는 슬로프가 이게 비탈이에요. 그래서 어, 그 노화의 비탈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policy makers go a long way toward 이거는 말이죠. go a long way toward는 거기를 향해 간다는 건데 긴 길을 간다는 건 뭐냐면 먼 길을 갔으면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건 이디옴 표현인데 그 이디옴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를 안 하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데 예, 폴리시 메이커들이 toward understand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폴리시 메이커가 여기 있다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먼 길을 갔다는 거는 꽤 많이 접근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폴리시 메이커들이 요 에이징 슬로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짬으로써 폴리시 메이커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즉 그 에이징 문제를, 그죠?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플로팅 디 에이징 슬로프 하면 에이징 문제는 해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앞에서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내추럴 디제스터에 대한 대응과 에이징에 대한 대응은 서로 달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에이징 슬로프 쪽으로 플로팅 디 에이징 슬로프 한 걸로는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쪽은 이제 반대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People get older at a constant and reliable rate. 그러니까 사람들은 꾸준하고 믿을 만한 비율로 속도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에이징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There can be disagreements over how to solve the aging problem.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에이징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데에 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This is political complexity. 이거는 정치적인 이제 복합성의 문제예요. 하지만 the nature of the problem, 문제의 본질은 말이죠, is never in dispute.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dispute, 논쟁. never in dispute,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does very little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does very little,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little은 꼭 부정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리틀과 리틀은 다릅니다. 리틀은 부정어예요. 자,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내추럴 디제스터 문제죠. 그죠? 아까 전에 여기에서 똑같이 this problem, the problem이라고 나왔지만 그건 에이징 문제고요. 그죠? 에이징 슬로프를 그러니까 이 노화의 그 비탈, 그 그래프의 추이 있죠. 그걸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내추럴 디제스터의 추이를 알아봤자 도움이 되나요? 내추럴 디제스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other than도 외워놓으세요. 뭐뭐 이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little은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other than 뒤에 나오는 건 요거에는 좀 도움이 되긴 한다는 거예요. emphasizing the randomness of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의
랜덤함을 강조하는 데에는 물론 도움이 살짝 되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이 내추럴 디제스터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자, 그,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s. 자연 환경에 의해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아는 것. 그게 플로팅이에요. 이야기로 구성해서 잘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틀을 딱 아는 걸 추이를 아는 걸 얘기합니다. 변화 추이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요 다이내믹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요 변화 추이를 아는 게 플로팅이에요. 요 변화 추이는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랑 이제 상응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플롯이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 그 플롯의 의미는 변화 추이를 그러니까 원래 플롯이 줄거리란 뜻이에요. 줄거리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그 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 flow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로팅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즉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 이런 뜻이라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변화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얘는 에이징 슬로프는 그걸 하면은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요거는 이제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요 내추럴 디제스터 쪽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하고 대비를 확실히 시키고 있죠. 자, preparing a policy response. 그래서 정책 반응을 준비하는 것은 is therefore 그러므로 much easier 훨씬 쉽다. 어느 쪽이 쉽겠어요? 저 에이징 쪽이 쉽겠죠. In some areas than in others. 다른 쪽보다 어떤 쪽 영역에서는 쉽다. 여기서 어떤 쪽, 뭐 다른 쪽보다 쉽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냥 예측해 보면 에이징 쪽이 쉽겠죠. 그죠? When inputs are reliable and easy to predict. 인풋이 입력 조건이 믿을만하고 예측하기 쉽다면, 즉 여기 있는 이게 에이징처럼 그 추이가 명확하다면, 그러면 it greatly facilitates information processing. 그래서 그 정보 처리를 프로세스는 명사로 쓸 때는 과정이지만 동사로 쓸 때는 처리하다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 정보 가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보 가공을 촉진시킨다. 크게 촉진시키고 and allows for 요청합니다. 허락해 줍니다. ask for로 잘못 봤네요. allow for 허락합니다. allow for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anticipate 예측하다죠. 그래서 예측 문제 해결, 예측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llows for anticipatory problem solving. 자, 그러면 예측이 쉬울 때는 그 예측해서 미리 좀 그 anticipatory인가 preparation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비해서 문제 해결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에이징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 해결책 자체는 disagreement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When problems are causally complex, causally라는 건 뭐예요? 인과관계적으로. 인과성에서 있었을 때는 문제가 인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multivariate, 굉장히 다변적인, variate가 변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ultivariate, 다변적인, 변수가 많은 그런 상황일 때 determining the appropriate response,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reactionary endeavor, 그 굉장히 반응적인 노력일 수 있다. 반응적인 노력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노력이라는 이 뜻은 endeavor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좋죠.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고 이것은 명사지만, reactionary는 형용사고 endeavor는 명사지만 요거를 reactionary를 부사처럼 보고 endeavor를 오히려 형용사처럼 보고 해석하면 조금 더 맥락을 우리 한국어로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통번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그 구문 뭐 해설보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좀 의역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게 많을 텐데 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한국어로는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한국어로는 굉장히 높은데 영어로는 약간 바보야. 다들 그렇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한국어의 이해력보다는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 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서는 좀 바본데 한국어로서는 좀 똘똘해. 이렇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바보인 내가 한국어 천재인 나한테 말을 조금 번역을 잘해주면
거기에서 살짝 작업을 해주면 이해도가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팁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할 때 너무 직역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조금 바꾸는데 그때 팁이 뭐냐면 명사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부사로 바꾸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명사를 동사 쪽으로 좀 바꾸는 게 형용사나 동사는 조금 성질이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뜻을 전달하는데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하기 어렵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이 마지막 문장이랑 그 여기서부터, 여기죠. 요 앞에까지, preparing부터는 말이죠. 여기 some areas than in others 하면서 약간 일반화 시켰어요, 여기서. 그걸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글을 요 앞에까지는 그 에이징 프로블럼과 내추럴 디제스터 문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이제 차치해 두고 some area, other areas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일반화 시켰어요. 상위 버전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짧게 끝났으면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문장을 세 개나 할애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일반화에 또 일반화가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상위 버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인텐션은 뭐냐면, 독자한테, 리더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인텐션은 뭐냐면, 비단 내추럴 디제스터랑 에이징 문제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예측하기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죠, 그게. 예측하기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 두 문장을 보면, when inputs are reliable, 요거랑 when problems are causally complex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죠. 비슷한 문형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럭처는 비슷한데 서로 뜻은 대비되죠.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얘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를 뭉뚱그려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저기를 일반화시킨 거에 통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정책은 굉장히 뭐 예측하기 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problem solving 모델을 만들기 좋지만 어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그거의 대응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내포한 거. 각기 다 다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딱 그게 간편합니다. 음, 그쵸. 4번을 보세요. 자, different approaches of governm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blem. 이 문제의 본질에 따라, 특징에 따라서 이 정부의 그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 대응책이 각기 다 다르다. 이 4번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죠? 뭐 내추럴 디제스터나 에이징을 언급하지 않고 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까지 착실히 읽으셨어야지만 요 4번이 정답인 걸 완벽하게 맞추셨을 것 같고요.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좀 이제 나 이런 거 많이 대해봤어. 이거 내추럴 디제스터랑 에이징 문제잖아. 서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고 그 키워드를 찾아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없네요. 그죠? 그런 게, 요 내추럴 디제스터 여기 있네. 이런 식의 에이징, 이런 거에 살짝 말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술을 부리려다가 실책을 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요. 글이 흘러가는 명확한 그 방향성, 흐름, 플로팅, 여기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그거예요. 흐름을 명확하게, 추이를 명확하게 다 파악하는 거, 이게 플로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글에 플로팅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까지 보면 여기에 왜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것까지 제가 이 영상에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앞에 들으셨을 때, 뭐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하셨을 텐데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요게 뒤에 이렇게 앞에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일반화시키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이쪽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독해, 글 자체를 진짜 장악하는 독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청 감사드립니다.